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9월도 그죠? 어쩌지 하다 보니까 벌써 중순 20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장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또 보면 참 재미가 없는 장이죠. 전통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추석이나 설날, 명절 앞을 두고 보면요, 자금들이 좀 잠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초보 동학개미들은 전부 막 물려서 잠수 타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 어떤 돈의 주체가 커진 거죠. 어떤 전업을 하는 어떤 이런 매매자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암만 해도 그런 영향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추석 연휴가 길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죠, 약간 소강 상태. 어쩔 때는 그렇죠. 저도 이래 보다 보면 화면이 그냥 먹통된 줄 알아요. 왜? 막 여러 종목을 쭉 창에 띄워놨거나도 처음부터 거래도 없고 잠잠하니까 이거 왜 이래? 접속이 끊겼나? 뭐 이런 식으로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또 그죠, 그 FOMC 눈앞에 두고 있는데, FOMC 회의 때 또 파월이 무슨 말을 할까? 불안감. 왜냐하면 지금 그죠, 유가가 계속 90달러를 돌파해서 100달러를 향해 달리고 있는 그런 불안한 행동이죠. 그러다 보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고, 그러면 또 파월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어떤 유가 투기 세력을 그죠, 견제하기 위해서 또 여차하면 11월 달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강성 발언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확인을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잠잠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중에 그 움직이는 것도요, 장중에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너무 빨라요. 테마도 잘 형성이 안 되지만 또 움직임 자체도 그렇게 그 앞전같이 그죠, 확 치고 나가서 바로 VI 문 닫고 이런 게 좀 덜 하다는 거죠. 한 8, 9%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막 매물이 확 쏟아지니까 다시 쭉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이런 시기는 그죠, 어찌 보면 주식을 산다 하면 확률적으로는 손해볼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그냥 어떤 될 수 있으면 계속 지켜보고 잘 안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FOMC 어떤 파월 발언은 확인을 해보고 가는 게 맞다 싶으니까 계속 보유 종목만 대응하면서 지켜봅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장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장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굳이 내가 거기 매수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면 그죠, 더 싸게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뭐 그 싼 종목이 많기는 많아요. 저도 이래 보면 약간 어떤 매수의 유혹을 막 느끼거든요. 와, 이 종목 이 정도면 뭐 그냥 그전데 뭐 그런 앞전까지 불과 뭐 한 달 전만 해도 아주 핫한 테마가, 그 테마가 발생하기 이전 가격대로 쭉 다 빠지면서 또 바닥을 다지는 그런 종목이 많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의 유혹을 막 느끼고, 그런데도 또 보고 있던 게 갑자기 또 급등하면 아쉬움도 남고, 그래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등해서 아쉬움보다는 거죠, 급등해서 아쉬워하는 건 아쉬움으로 끝나지만 매수를 해서 빠지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그냥 느긋하게 뭐 기다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죠.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좀 확인하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또 좀 불안한 거는 외인들이 그죠, 막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코스피, 뭐 코스닥 어떤 현물보다는 그 선물을 자꾸 내다 팔고, 이게 조금 불안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외인들이 선물을 한 3,600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리고 뭐 코스피는 한 1,600억, 코스닥은 한 1,100억대 요 정도 팔았는데 선물을 좀 과도하게 많이 판다는 거, 이게 좀 불안감이 있고, 개인은 그 매수를 하는데 역시 또 2차 전지로 쏠리고 있죠. 오늘 그죠, 간만에 또 에코프로 막 급등을 했죠. 한 7% 정도 올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개인들 돈이 또 2차 전지로 쏠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돈이 없고 어렵고 힘든데, 지금 그동안 쭉 장을 그죠, 심리적인 지지선이라 할 수 있는 50조 대가, 고갱의 탁금 50조 대가 또 무너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신용은 또 반대 매매를 이래 맞으면서 계속 털리고 있고, 그런 형국으로 보니까 수급은 자꾸 악순환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급이, 돈도 없고 개인들은 신용, 반대 매매 막 맞는 어떤 그런 형국이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죠? 소형주, 또 품절주에 가까운 거. 그동안 좀 비인기 종목들. 비인기 종목이라는 건요, 그 신용 미수가 그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이 좋다는 거예요. 한번 테마를 타고 일정 부분 흘러야 그 신용 미수 친 사람들이 털리고 하다 보면 다시 쭉 다 빠지고 소강 상태를 보이고, 그런 종목들이, 그죠, 가벼운 종목들이 요즘 많이 또 급등이 나오죠. 그래도 그죠, 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을 소형주 바닥 위주로 포진을 해두다 보니까 그래도 뭐 어렵고 힘들지만 뭐 하루에 뭐 한 개씩 뭐 상한가도 보여주고 급등이 나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죠, 그 파버나인 얘도 한번 샀다가 뭐 저 역시도 샀다가 물렸어. 그냥 이래 약간 방치를 해둔 상태죠. 방치를 해뒀는데 오늘 그 삼성이랑 그 의료기 사업 파트너 선정됐다. 그래서 오늘 그죠, 급등하고 상한가 마무리됐죠. 상한가 마무리됐는데 그 얘도 보면 시총이 500억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급등 나오는 게 대부분 그래요. 약간 바닥을 다진 비인기 종목의 시총이 가벼운 거, 이런 것들이 급등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죠. 뭐 요즘 뭐 급등하다가 빠지고 이게 하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도 파버나인을 들고 있다가 오늘 뭐 10% 20%대 그냥 이게 어디야 하고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상한가까지 문 닫고 나니까 좀 아쉽죠. 뭐 김 PD님이나 다른 분들은 절반을 남겼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 팔았습니다. 장이 자신이 없었어. 근데 또 그러고 팔고 나니까 또 아쉬워요. 그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뭐 상한가 간 종목들 대응하는 거는 이제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그죠, 오늘 분할 매도하고 남은 잔량은 또 내일 아침 그 9시 전까지 쭉 호가를 보고 뭐 거지는 뭐 VI로 출발하겠죠. 그러다 보면 VI 출발하면 거기에서 또 뭐 한번 끊어주고, 그래서 계속 오를 때마다 조금씩 잘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장은 상가 갔다가 한번 무너지면 순식간에 막 한 10%대까지 쭉 빠지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를 때마다 찔끔찔끔 팔아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흐름이 테마나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특징이 대부분 다 가벼운 종목들이 그죠 간다. 우리 그죠 잘 아는 종목 모비스, 얘도 지금은 이제 신세계를 달리고 있어요. 얘도 보면 그동안 그죠 이제 인공태양 그 부분도 있지만은 또 지금은 중입자 가속기 그 어떤 테마로 달리거든요. 중입자 가속기도 우리가 그죠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꿈의 치료기, 암 치료기. 그 정도로 중입자 가속기는 그 파급력은 있는데, 물론 모비스가 100% 뭐 다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분야 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뭐 실적은 그래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계속 급등할 때마다 조금 팔아먹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뭐 그동안 뭐 모비스는 개인적으로 막
초전도체도 엮이고 이래저래 막 엮이다 보니까 그동안 뭐 이래 뭐 나름 팔아먹다가 이제 그냥 찌꺼기 조금 남았는데 근데 오늘 이래 지켜보다가 뭐 그냥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중입자 가속기 테마도 보면요. 또 어찌 보면 초전도체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중입자 가속기 그 자체에 또 초전도체 물질이 또 어떤 부품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서남 뭐 아니면 전통적으로 보면 좀 모비스하고 중입자 가속기 이쪽으로도 한번 거론되는 게 다원시스라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 무겁다는 고려제강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모비스가 강하게 가니까 또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제 좀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자꾸 종목을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다이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제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 어떤 미 상무부에서 사이버 보안팀이죠. 그래 한국 방문한다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죠 또 어떤 보안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죠. 대표적인 건 뭐 엑스게이트, 뭐 KCS 이런 식으로 여타 종목군들이 막 움직여요. KCS 얘는 그죠 우리도 뭐 자주 사고 팔고 하는 종목인데 그동안 장이 좀 불안하고 좀 자신이 없어서 또 어떤 매수는 안 했죠. 그래도 이런 것도 오늘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역시 품절주들 시총이 작은 것들은 반응을 한다 또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보면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은 뭐 더 이상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나 어떤 이런 생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은 또 조금씩 조금 사두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문제는 그죠? 제가 뭐 매수를 권유를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장은 그죠? 테마의 어떤 흐름도 너무 좀 약하다 그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테마가 잘 타지가 않아요. 보통 테마를 타면 1등이 달리면 그 다음에 뭐 2등, 3등 이래 따라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1등이 확 치고 나가면 2등이 뭐 조금 반응 보이다가 다시 쭉 빠지는 흐름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다 뭐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이 그죠? 테마도 막 들쭉날쭉 해요. 확실한 어떤 강력한 테마보다는 뭐 오늘 어떤 테마 흐름을 타고 급등한 것이 내일 되면 또 쭉 빠져버리고 또 오늘 뭐 약간 강세 보이는 게 내일 되면 또 올라폭 한 절반은 쭉 밀려버리고 그런 흐름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대응하기가 힘드네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던 어떤 이런 업종들이 오늘 보면 또 대부분 다 막 빠지고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1박 2일 코스, 단발 코스 이런 걸로 대부분이 어떤 많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욕심내지 말고 조금 기회 줄 때마다 따박따박 그냥 분할 매도하고 쳐다보는 게 그게 항상 정석 같습니다. 한 방에 그죠? 욕심내서 다 끝까지 끝장을 보겠다. 이래 하다 보면 또 기껏 먹은 거를 이 어려운 장에 수익 난 거를 다 토해내는 이런 일도 발생이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석인데 또 사람 심리는 안 그렇죠. 바보나이 상한가 가고 문 닫고 그러니까 아휴 들고 있으면 내일 또 최소 10% 이상 더 먹었을 건데 아쉽다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도 항상 정석대로 대응하는 게 항상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보면요, 일본에서 살살 또 불을 질러요. 뭐냐 하면 어떤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위시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 러시아, 뭐 사우디 자원전쟁이에요. 자원전쟁. 사우디는 석유로 감산해서 막 갈구고 또 한번 세계 곳곳에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많은 거는 똑같이 보복 조치를 해요. 누구 감산해서 유가 오르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너희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같이 흘러가요.
보호 무역주의가 아니고 보복 무역주의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도 그 일본이 보면 그죠 어쨌든 그 반도체 소재 분야는 절대 강자거든요. 특히 반도체 소재 중에서 어떤 뭐 불화가스나 이런 가스 종류 이런 거는 그 일본이 절대 강자인데 일본에서 갑자기 그래요. 그 반도체 가스 회사 하나를 그 일본 정부에서 지분 매입을 해서 인수를 해서 어떤 국영기업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본에서 또 반도체, 가스 이런 부분 반도체 제작할 때 필요한 어떤 가스, 소재 이거를 또 수출을 안 하는 거죠. 통제를 시켜요. 그래 되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하는데 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어떤 자원 전쟁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중국도 또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 막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한 번씩 확 돌았던 어떤 자원 전쟁 그런 쪽의 테마들이 또 다시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오늘 제가 들고 있어요. 한일화학. 한일화학도 오늘 보면 계속 거리 없이 행보하다가 오늘 갑자기 막 급등을 하고 상가 근방까지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그 어떤 페라이트 테마로 앞전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또 기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페라이트 테마를 소환해서 훅 급등을 하고 앞전 시장 같으면 한일화학이 급등하면 또 한창산업이 또 따라 쫓아가고 약간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한일화학은 상한가 근방까지 가도 그 한창산업은 한 2%, 3%대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만큼 장이 좀 돈도 없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한창산업은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가면 내일 또 기회를 주려나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쳐다보는 거죠. 대부분은 어떤 장이 요즘은 그죠 단발 코스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보면 그죠 그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단식 투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구속이 되냐 안 되냐 거기 따라서 또 정치 테마가 막 들썩들썩 좀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뭐 우선주들 한 몇 개는 그 한동훈 테마 해서 막 급등을 시키고 물론 물량이 작죠. 너무 물량이 작은 종목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무거운 종목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 한동훈 테마가 또 의외로 그 우선주들이 한번 급등해서 우선주가 좀 오늘 조정 분위기를 흘러갔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종목군들을 한동훈 테마라 해서 또 만드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 개인적으로는 정치 테마는 좀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면 뭐 안 했으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지금 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테마도 마땅찮고 또 이럴 때는 어떤 잡주들 있죠. 막 어떤 소위 잡주들이 어떤 정치 테마라는 이름을 타고 막 또 급등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회원님이 질문 주신 것도 충분히 공감은 돼요.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치 테마 뭐 이런 거를 뭐 편성해도 될 만한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어떤 이미 올란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뭐 어떤 성씨가 같아서 대학을 같이 나와서 뭐 같은 뭐 법률 범위에서 사회이사가 누구라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상인데 근데 품절주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시장에서 만들어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요즘은 그죠 그 한동훈 테마가 좀 핫해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이 확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쪽이 좀 없다 보니까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어떤 선거판에 뛰어들 것이다 출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어떤 만들어가는 거죠 시장이. 그래가지고 그죠 이제 그런 맥락인데 그 한동훈 테마 하나만 뭐 보험 삼아서